한 발 더 들어가는 고품격 세대담 뉴스 인사 프라임 지금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매주 수요일 정치 뉴스를 유쾌하게 배달하는 정치 배민 시간입니다. 배종찬 인사이트 케이스 소장, 이상윤 PD 두 분 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자, 이야기 먼저 해보죠. 푸틴 대통령 정말 무려 24년 만에 평양 갔습니다. 윤석열 대통령 기분이 어떨까요? 배종찬 선생님 말씀 듣고 한번 직접 한번 들어볼게요. 저는 찝찝할 것 같아요. 찝찝하다, 이거. 매우 찝찝할 네. 수밖에 없는 게 찝찝하다. 최근에 이제 북한의 오물 네, 도발도 있고 오물풍선 도발도 있고 네, 그동안에 임기 들어서 계속해서 대북 강경 기조죠. 네. 그리고 일관된 윤석열 정부의 외교 안보 기준은 한미일 협력입니다. 네. 그러다 보니까 이제 북중러가 더 견고해지는 거죠. 그러니까 대표적인 게 북한이 중국보다는 이제는 시진핑에게 니하오, 따거 이러는 게 아니라 네. 자제할까요? 아니요, 좋습니다. 그러니까 깜짝 놀랐어요. 예. 푸틴이 이제는 형님인 겁니다. 푸틴한테. 시바스바, 예, 예. 까레스키 맞아요. 이러면서 이제 맞다니까. 시바시바가 뭐예요? 시바스바, 땡큐, 맞습니다. 땡큐. 그다음에 죄송합니다. 예, 까레스키, 죄송합니다. 예, 코레아. 예. 그러니까 이제 푸틴하고 완전 밀착 관계예요. 네네네. 왜냐하면 시진핑은 아직 북한으로 안 왔죠. 뭐 이제 최근 들어서는. 네. 그런데 김정은 위원장도 블라디보스톡 쪽으로 가서 그렇죠. 이 로켓 기지를 방문을 했었어요. 근데 이번에는 푸틴 대통령이 직접 방문을 합니다. 맞습니다. 평양 그러면 왔어요. 뭐냐? 그러니까 그거겠죠. 땡큐. 김정은 위원장. 땡큐. 우크라이나 그 쓸데없는 거 하지 마시고 자꾸 알았어요. 땡큐를 그러니까 아니, 이제- 영어를 왜 씁니까? 그러니까 이제 엄청난 대통령이. 시바스바, 엄청난 이제 밀착 관계가 되는 거죠. 네네. 그래서 이건 뭐냐면 윤석열 대통령이나 또 미국도 우려하는 거예요. 미국도 안 좋고. 그런 예. 상황이 이제 벌어지고 있기 때문에 굉장히 찝찝할 수밖에 없는. 찝찝하다. 예. 대통령 말씀 한번 들어볼 수 있을까요? 아니 이거 지금 계속 지켜봐야 됩니다. 우리가 뉴스에도 보지 않았습니까? 저 북괴하고 저기 소련이라고 그러면 안 되지? 러시아죠, 그 러시아. 러시아가 지금 예전부터 그 끈끈하게 어떻게 보면 저 브라더 형제 그런 거 있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정말 그 안보리가 지금 결의를 하고 있는 것들을 정말 위반하거나 이런 것들을 평화나 안전을 좀 저해하는 게 있지 않느냐 이런 것들을 잘 지켜봐야 됩니다. 그래서 저희 정부도 가만히 있는 게 아닙니다. 뭐 노는 것 같습니까? 예. 아닙니다. 아닙니다. 참가? 예, 예. 참가? 어떻게 알았지? 예. 아무튼 그래서 잘 지켜보고 있다. 아니, 선배님들 또 나오셨는데. 아니, 잠깐만요. 왔어요. 안녕하십니까. 왔어요. 안녕하십니까. 두 분 오셨어요? 지각 안 했나 푸틴? 저희 때는 지각을 많이 해가지고 두 분 동시에 나오셨네요. 예. 나 때는 총리할 때였어요, 푸틴이. 그 총리도 했었습니까? 메드베데프인가? 그때 대통령이었어, 걔가. 푸틴이 총리 때는 40분을 지각했어요. 저 때는 1시간 45분 지각했어요, 푸틴이. 예, 안녕하세요. 문재인이고요. 문재인 대통령 나오셨네요. 뭐 G20 그거 회담할 때는 2시간 가까이 있는 것이요. 지각도 했군요. 예. 뭐 지각했는지 안 했는지 모르겠지만 그런 것도 뭐 외교 태도에 중요한 거 아니겠어요? 맞습니다. 예. 하하하 뭐 여기까지입니다. 예. 저희 여기- 아내는 이제- 왜 이렇게 괴롭히는 겁니까? 예. 제가 이제 몇 가지 정보만 말씀드리면, 예, 예. 저야 모르죠. 정보만 말씀드리면은 이제 지각을 하는 이유는 뭐냐면 지각을 왜 하죠? 이게 일종의 기선 제압입니다. 그러니까 빨리 가는 게 아니라 느직하게 아하. 이렇게 여유 있게 가다 보니까 상대방은 왜 빨리 안 와 이러면서 오히려 회담에 기선을 제압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른바 이제 푸틴을 지각 대장이라 그러죠. 네. 또 하나 중요한 게 이제 푸틴을 가만히 보면 이번에도 지금 이제 화면이 나올 겁니다. 어제 방북을 했으니까 오늘 하루 종일 이제 북한 관련 방송이 나올 텐데 네. 보면 왼손은 흔들지만 의장대 사열할 때 오른손을 안 움직여요. 오른손 왜안 그게 왜 그러냐면 예. KGB입니다. 예? KGB 출신이기 때문에 아니 언제든지 오른 KGB는 수리름 아닌가? 잠깐 있어봐요. 설명 좀 하고. 아닌가? KGB. 설명 좀 조용 좀 하세요. 그래서 네, 이제 네. 총을 빼들어서 나왔는데 조용히 하라. 총을 빼들어서 위협 사태에 대응을 해야 되기 때문에
오른손을 안 움직여. 상당히 이제 이게 일종의 직업병처럼 자기 직업이 그렇기 그렇죠. 때문에 몸에 이제 찰싹 붙어 있는데. KGB 출신이니까. 그다음에 아까 메드베데프 이야기를 한 거는 뭐냐면 여러분들한테 아침에 좀 정보를 제공해 드리잖아요. 네. 러시아도 그래도 법이 있는 나라입니다. 네. 그러니까 이제 푸틴이 계속 대통령을 하고 싶지만 헌법상 안 할 되죠. 수가 없는 거야. 예. 그러니까 메드베데프를 대통령 시켜놓고 잠깐. 자기 이제 뭐냐면 이거 꼬봉이야. 꼬봉이니까 예. 좀 방송이니까. 예, 뭐 꼬봉을- 2인자. 예. 2인자를 대통령 시켜놓고 자기가 총리에 내려갔다가 다시 대통령이 된 다음에 법을 바꿉니다. 네. 영구 집권할 수 있도록. 지금 방송 그런 중에 그 상태거든요. 꼬봉이 뭐야, 쟤? MB 전 대통령 혼내시네요. 이재호라고 해. 다스는 누구 겁니까? 다스? 그게 어준이한테 물어봐야지. 바시스트 다스. 네. 그래서 지금 어떤 상황이냐면 예. 푸틴 대통령이 결국 김정은 위원장한테 자꾸만 제 뒷모습이 김정은 위원장 닮았다는 분들이 많아요. 그래서 예. 네, 웃음이 네, 나오네요. 웃음이 푸틴이 나옵니다. 네. 줄 선물은 뭐냐면 결과적으로는 미사일 관련된 기술일 거다. 그렇죠. 이게 우리로서는 상당히 이제 위협적일 수밖에 없죠. 아마 북한은 뭐 재래식 무기, 포탄 같은 거를 줄 가능성이 매우 높고요. 그렇죠. 우크라이나 전쟁에 포탄이 한반도에 많이 있어요. 우리는 아직까지 좀 긴장 상태니까 사용을 안 했죠. 안 하고 있으니까. 그리고 미사일이나 최신 어떤 기술을 받을 가능성 그 부분이 좀 걱정스럽습니다. 앞으로 좀 걱정스러운 부분을 갖고요. 저 정치권 소식도 좀 다뤄보겠습니다. 국민의힘이 이번 단독 원구성 관련해서 헌법재판소에 권한쟁의 심판 청구를 했는데 보이콧은 계속 길어지는 것 같습니다. 이거 예전에 박병석 국회의장 때 해가지고 안 받아들여진 걸로 알고 있는데 그렇죠. 국민의힘 의도는 뭘까요? 이 특검을 이게 안 나오면 본인들이 더 불리한 거 아닌가요? 여론이죠. 여론이 여론인데 좋아져요? 왜냐하면은 여론이 좋아질까요? 결과적으로는 그러니까 이제 그건 좋아지고 안 지고는 둘째치고 네. 지금으로는 첫 번째는 받을 수 없다. 네. 그리고 계속해서 이런 이 위원장을 독식하는 것이 특검을 빨리 통과시켜서 윤석열 정부를 압박하는 것이다라는 것을 이제 최대한 알리려고 하는 그런 목적이 있는 거죠. 네. 국민의힘은. 그래서 이거는 다른 것보다는 여론적인 의미가 여론전입니다. 여론전. 더 조금이라도 더 호의적으로 이끌기 위해서. 봐라. 다 가져가고 우리한테는 법사위원장, 운영위원장 한 자리 안 준다. 이 점을 이제 강조를 하는 겁니다. 네. 근데 두 번째는 뭐냐면 이 권한쟁의에 대해서 그렇다면 박지원 진행자가 또 법조인이잖아요. 받아들여지는 네. 이전에 이제 박병석 국회의장일 때도 시도한 적이 안 받아들입니다. 왜 안 받느냐면 헌법재판소는요. 적어도 입법부의 행위에 대해서 사법부가 관여를 하게 되면 이게 상권 분립의 위배죠. 그렇죠. 맞죠, 그죠? 가급적이면 안 하려고 그래요. 정확하게 알고 있죠. 그래서 네. 입법부의 구체적인 행위에 대해서는 사법부가 그것을 규정하지 않는 그런 법적인 의미가 분명하기 때문에 어떤 결론, 그러니까 이제 그거 잘못됐다, 잘됐다 이런 결론은 안 나올 것이다라고 그걸 봐요. 사법 자제라고 하긴 그렇죠, 하는데요. 사법 자제입니다. 아마 거의 하지 않을 것 같은데. 안녕하십니까. 아유, 홍준표 시장 나오셨어요. 모든 문제를 이제 인자. 사법부로 끌고 가려고 하는 것은 그만큼 정치력이 없다. 정치력이 부재하다. 아하. 이거를 이제 인자. 방증하는 거죠. 걸핏하면 법원에 갔다가 제소하고 헌재에 제소하고 그러면 되겠어요? 되겠냐고 안 될 것 질문하잖아. 같습니다. 어른이 얘기하잖아. 예, 죄송합니다. 정치인은 정치의 사법 예속화를 초래하게 되고 나아가서 국회가 왜 쓸모 있노? 이렇게 따질 수도 있는 거예요. 그렇죠. 예. 정치인은 대화와 타협이 기본입니다. 그래서 지금은 또 여야의 존경을 받는 인자 인자. 그 이만섭 국회의장 같은 분도 예전에 없어요. 이만섭. 예. 인자 인자. 국회의장은 반쪽짜리 국회의장이라는 소리도 듣고 있어요. 예. 그래서 부담이 더 심할 거예요. 시장님 인자 인자 푸바오는 말 안 언제 끝났어요. 오는 겁니까? 네. 그래서 푸바오요. 네. 광우병 파동이 극심했던 18대 국회 때도 인자. 그 8월 하순에 협상이 겨우겨우 성사돼서 이제 국회가
그때 이분을 연 적도 있어요. 그래서 가능하면 법원에 가지 말고 정치력을 회복해야 된다. 정치력을 발휘해라. 뭐 질문할 수 시장님 있습니까? 인자 좀 지루해지는데 푸바오는 언제 옵니까? 푸바오는 왜 신경 쓰고 있습니까? 아니 근데 그 중국 가셔서 푸바오를 데려올 수도 있다고 하셔가지고 그때가 언제입니까? 6월인가요? 7월인가요? 4월인가요? 저런 사람은 빼고 빼고 얼치기 전문가 빼고 이택수, 이택수. 유성찬 유성찬. 이런 사람들 넣어야 된다. 네, 그래 봅니다. 알겠습니다. 참, 참, 네. 아, 반쪽짜리 넣으면 안 된다니까. 반쪽짜리다. 정치력을 발휘해라, 박지훈 변호사. 네, 예. 그래 봅니다. 알겠습니다. 사실 우리 홍준표 시장이 저희 고등 선배이기도 합니다. 영남고등학교. 예, 예. 합니다. 실제로. 아, 팔은 안으로 굽는군요. 예, 실제로 그렇긴 합니다. 자, 민주당 지금 결국 이 금요일 법사위에서 최상병 입법 청문회 엽니다. 민주당 단독으로 아마 야당 단독으로 할 것 같은데 지금 이종섭 전 장관이라든지 임성근 사단장, 박정훈 대령, 또 유재현 법무관리관 나서겠다 증인으로 아 이거 좀 어떻게 국민들의 관심을 끌 것 같아요. 그렇죠. 여론이 약화되는 거죠. 아 계속 말씀드립니다만 결국 지금 결과적으로는 특검법을 할 수가 없는 상황이에요. 왜냐하면 예. 대통령 거부권을 행사. 계속 거부 행사하니까. 근데 청문회는 대통령 거부권 행사가 안 되잖아요. 이거 국회가 하는 일이잖아요. 그러니까 그래서 방향을 선회를 한 겁니다. 50 청문회처럼 그때도 50 청문회 때 난리가 그 났었잖아요. 노무현 전 대통령. 그러니까요. 야 기억납니다. 막 제틀인가요? 예. 그걸 던졌었잖아요. 그죠? 노무현 대통령 막 명패인가 그걸 막 던졌습니다. 화내고 뭐. 예. 첫 번째로는 제틀링 있으면 안 되죠. 예. 첫 번째로는 이제 네. 여론이 약화되는 것이고 네. 두 번째로는 원점 핵이 되는 겁니다. 무슨 말씀을 드리냐면 결과적으로는 이 핵심이 뭐냐? 그때 그냥 경북경찰청입니까? 네. 넘어가서 경북경찰청에서 수사를 하면 되죠. 그래서 경북경찰청에서 볼 때 사망사고가 발생한 것이기 때문에 최일병, 이제 그 이후에 최상병으로 추서가 됐습니다. 근데 이제 그러면 임성근 사단장이 관련이 있는지, 네. 대대장이 관련이 있는지, 군검찰과 군판사 출신인 박지원 진행자는 더 잘 알잖아요. 아니, 그러면 아무 문제가 없어요. 뭐 경로에 했고, 왜 그래? 뭐 이런 거, 그때 대통령이 왜 인대 흉내를 내십니까? 그런 것 자체가 논란을 빚고 이렇게 질질 끌 이유가 아니거든요. 예. 그러다 보니까 이게 다 꼬여버렸어. 왜냐하면 다 꼬인 거예요, 진짜. 이종섭 당시 장관은 홍범도 터져, 뭐 안내서의 지도 독도 잘못돼서 터져, 온통 터지는 거예요. 정신 없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냥 수사해서 그거에 대해서 아니 경찰청에서 수사를 하더라도 어차피 재판으로 간다 그러면은 또 다 다투어야 되는 일 아닙니까? 네. 그러면 법치국가에서 그대로 두면 될 일인데 저는 왜 이걸 정면 돌파를 안 하는지 네. 그게 지금 결과적으로 청문회까지 그게 뭐냐 안 끝나는 거예요. 안 끝날 것이다. 청문회. 조국 대표 나오셨어요. 안녕하십니까, 조국입니다. 아, 저희 선친이 해병대 출신입니다. 그렇습니까? 그래서 해병대 순직과 관련해서 박정훈 수사단장 사건에서 무엇보다 누구보다 관심이 있었습니다. 이 문제는 특검을 포함해서 모든 국정조사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임하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요즘 짧게 아주 개검, 떡검, 새검, 그리고 최근엔 똥검. 똥검이 어이가 없습니다. 똥검이요. 아니 대표님 요즘에는 왜 그 사투리로 이야기를 안 하십니까? 저는 원래 이 말투를 씁니다. 아, 네. 화장실 갔다 오실래요? 아니 그 화장실 사투리가 그때 예민하셔서. 워낙 또 화제를 모아서 예. 너구들 쫄았죠. 쫄았지. 네. 확 뒤집어졌네. 디비졌네. 알겠습니다. 네. 하실 예. 말씀 없는 것 같아서. 뚱검입니까? 뚱검입니까? 예. 농담입니다. 대검 같은데요. 사돈 낱말하네요. 네, 알겠습니다. 자, 결국 이 최상병 이 특검법 처리도 지금 국정조사 요구서 민주당이 지금 제출한 상황이고 7월 19일이 일주기입니다. 예, 예. 통과 가능성 이 부분도 한번 짚어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두 가지를 말씀드리면 이게 네. 1년이나 지금 끌고 있는 겁니다. 그렇죠. 이 사안이 지금 1년 돼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저는 이게 왜 그러니까 거듭 말씀드리면 저는 이제 뭐 데이터 전문가니까 네. 데이터에 근거해서 말씀드리면 어떤 이슈도 시간이 길어지면 다 나빠져요. 좋아지는 건 없습니다. 여러분들 반드시 기억해 두십시오. 어떤 이슈도 시간이 길어지면 좋아지는 건 없습니다. 맞습니다. 그러니까 다 나빠져요. 지금
이태원 특별법도 결국 그 당시에 그냥 처리하면 다 끝날 끝날 일인데 일을 끌고 계속 끌어서 계속 지금까지 왔잖아요. 임기 끝나고 또 임기 이후에도 안 끝날 예. 거예요. 그 부분은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네. 두 번째는 뭐냐면 통과 안 되죠. 네. 당연히 거부권 행사할 겁니다. 그리고 이따가 이제 또 물어보시겠지만 모든 법은 다 거부권이 행사된다고 보시면 될 거예요. 네. 방송 3법도 거부권이 행사될 거고 결과적으로는 민주당하고 조국혁신당은 방향을 선회할 거예요. 근데 이 이야기를 제가 거의 최초로 했을 겁니다. 결국 국회는 청문회로 갈 수밖에 없을 거다. 청문회만 왜? 할 것이다. 대통령은 계속 거부권을 행사, 물론 이제 거부권을 행사하는 것에 대해서 조국혁신당의 조국 대표는 지금 탄핵 마일리지가 누적되고 있다. 그렇죠. 그 얘기 하지만 했어요. 여하튼 그거는 헌법재판소에서 결정을 내릴 일이기 때문에 당장 어떻게 할 수 있는 사안을 가지고 할 수 있는 건 없습니다. 그건 예. 이제 국민의 법 감정이나 이런 걸 가지고 가서 나중에 이제 헌법재판소가 이 대통령이 탄핵 당할 사유가 있는지를 이제 법적으로 검토하고 결정을 내리는 일이지만 그래서 저는 이 방송 3법이나 등등 관련해서도 상임위 중심으로 해서 집중적으로 추궁하거나 네. 또는 질타하거나 그런 국면으로 그런 나가는 모습들이 보일 그렇죠, 것이다. 자, 예, 이재명이고요. 야당 대표님 예, 나오셨습니다. 제가 뭐 페이스북에도 밝히지 않았습니까? 최상병 어머님의 편지가 아직까지도 피 맺힌 절규가 머리에서 떠나지 않습니다. 이 국가가 정말 국민을 위해서 무엇을 해줄 수 있는지 위로와 무거운 다짐의 말씀을 올리고요. 네. 반드시 야당으로서 책임을 묻고 책무를 다할 것이라는 약속을 드리겠습니다. 뭐 질문 한번 하실 거 없습니까? 이재명 대표. 아니 뭐 센 질문 좀 해야 될 거 가지고. 해보십시오. 네네. 우리 그 박지원 프로그램은 애완견은 아닌 거죠? 프로그램이 어떻게 개일 수가 있죠? 예. 프로그램 질문이 좀 잘못된 것 같네요. 질문이 네네. 잘못된 것 같아요. 프로그램 계획이 취소하겠습니다. 네. 또 울고 예, 웃으셨어요. 프로그램이 개일 수도 없지 않습니까? 예. 분위기가 개가 쌓여지네. 개일 수는 있죠. 저는 개일 수는 있지만 그러면 여기가 사람은 개가 아니죠. 개가 아니에요. 예. 알겠습니다. 아, 질문이 수준이 너무 낮은 수준이 것 너무 같아요. 낮아요. 너무 낮습니다. 네. 맞습니다. 자, 좀 전에 뭐 방송 3법 얘기를 하셨는데 가방위가 단독으로 통과시켰어요. 법사위에 가 있습니다. 법사위에서도 아마 통과가 바로 될 것 같아요. 그렇죠. 네. 다만 정청래 법사위원장이 어떤 얘기를 했냐면 국힘 계속 보이콧하거나 거부권 뭐 등등 이런 거 한다면 김건희 여사 증인 부르겠다. 그러겠죠. 근데 증인 국감증언법에 따르면 불러서 뭐 구인하고 가능하거든요, 그게. 맞습니다. 이제 오호. 국회 법상으로는 그런데 예. 나오겠습니까? 안 나오죠. 구인영장 내면 되잖아요, 그러면. 예? 구인영장. 뭐 구인영장 내더라도 저는 안 나올 안 것 나올 같아요. 것이다. 왜냐하면 그래도 하여튼 강제로 하기는 좀 쉽지는 않을 거예요. 예, 여러 가지로. 네. 그래서 저는 결과적으로는 지금 아주 극한 상황으로 갈 수밖에 없을 것이다. 왜? 계속해서 국힘은 원구성도 안 됐다. 네. 그러니까 지금 보면은 상임위가 딱 빈자리예요. 딱 반 정도는 절반까지는 안 되지만 절반 정도는 안 되지만 20명 중에 한 8, 9명, 7명이 그렇죠. 비어 있어요. 빈자리가 나옵니다. 예, 예. 그러면은 대통령은 일단 방송 3법 통과되더라도 계속 거부권 행사할 테고 예. 그러면 이제 정청래 위원장이 김건희 여사를 정인으로 하겠다지만 나오겠습니까? 결국 안 나오죠. 안 나올 것이다. 이런 극한 대치 상황이 계속될 거예요. 더 파국인데요. 김기현 전 대표. 안녕하세요, 김기현이에요. 너무 좋아요. 이번 법사위는 한마디로 불법입니다. 법사위원들이 상당히 무자격자입니다. 아, 무자격자요? 전현희, 이승윤, 장경태 이분들은 모두 검찰 수사를 받고 법원의 재판을 받아야 되는 아하. 그런 이해충돌 당사자들이에요. 이분들은 어떻게 위원 자격 자체가 없는 거죠. 이런 사람들을 갖다가 어떻게 법사위에 앉을 수가 있어요. 이렇게 야. 오는 거죠. 김기현 대표님 그러니까요. 무슨 목소리 의원님 내시네요. 예. 그 이 울산 원천 무효라는 거죠. 의원님 울산 땅은 파셨습니까? 자꾸 그런 식으로 지금 민주당식으로 얘기하시는데요. 그런 식으로 하면 안 되죠. 아까 제가 이재명 대표께도 애완견 애하게 얘기했어요. 물어봤어요. 그랬어요? 예, 했어요. 그거는 해당 사항 없는 거고요. 해명을 다 했죠. 찾아보세요. 그거는 언론에서 찾아보면 되는 아니 근데 거고요. 의원님 그 전당대회 가볍게 그 법사위는 불법이다 이것만 기억하시면 되는 거죠. 예. 아니 의원님 전당대회 나왔을 때는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그 가보겠고요. 예.
아, 울산으로 어디 KTX 타고 와볼게요. 예, 김기현 의원님 목소리 들으니까 좋습니다. 오랜만에 네네, 그러니까요. 목소리 내시네요. 한참 힘이 있네요. 힘이 있어요 지금. 살았네요. 예, 살아 계시네요. 네. 네. 자, 국민의힘 전당 상황 바로 한번 좀 짚어보죠. 자, 어대한 얘기 나오니까 그렇죠. 친윤계가 반발했습니다. 무슨 소리 하느냐? 뚜껑 열어봐야 된다. 예, 예. 나경원도 출마할 수 있다. 친윤 집결할 수 있다. 뭐 이런 얘기 합니다. 그렇습니다. 곧 이제 한동훈 전 위원장 나와서 이제 네. 발언하실 것 같은데 나오실 겁니다. 예. 지금 이 부분이 중요한 거예요. 뚜껑 열어봐야 안다. 뚜껑요? 예, 누가 한동훈 전 위원장의 좀 뚜껑이냐 뭐 이런. 그왜 그런 얘기를 또 하세요? 네, 알겠습니다. 한동훈 씨 나옵니다. 네, 그래서 근데 지금 이제 여론으로 보면 저는 네. 이제 뭐 분명하게 날카롭게 냉정하게 많은 분들이 배종찬 소장이 너무 냉정하다 쌍욕하시는 분들도 많은데 저는 뭐 환영하고요. 자, 하여튼 나경원 뭐 대안론 이런 뭐 윤상현 대안론 네, 나오는데 윤상현, 저는 뭐 거의 한동훈 전 위원장 쪽으로 한동훈이다? 굳어지고 있다. 한동훈이다. 굳어지고 있다. 다만 한동훈 전 위원장만 이제 놓고 평가가 될 거예요. 네. 과연 뭐 대통령과의 관계, 최상병 특검법이나 김건희 수사 관련해서도 뭐 입을 열 수 있느냐. 그리고 정말 정치 경험이 일천한 지난 총선도 열전 패배 책임도 안고 가야 되잖아요. 네. 과연 뭔가 혁신에 대한 것을 제대로 할 수 있느냐라는 의문은 계속 따라다닐 것으로 보입니다. 안철수 안녕하십니까. 대표, 아. 안철수 이 전당대회는요, 제가 전문가입니다. 이분들 전당대회 안 나가 보셨죠? 철수도 하셨던 것 같은데. 뭐라고요? 아니, 굳이 그 말씀은 예, 예, 예. 네, 상처가. 아무튼 그 전당대회는요, 이 뚜껑 열기 전까지는 아무도 모릅니다. 뚜껑을 열어봐야 됩니다. 뚜껑 얘기를 오늘 자꾸 많이 하시네요, 두 분 다. 안녕하십니까? 조금 전에 뭐라고 하셨죠? 뚜껑을 열기 전에는 모르는 거예요. 뚜껑이요? 예, 뚜껑이요. 지금 그 말씀 책임질 수 있으십니까? 무슨 책임을? 아무튼 지셔야 될 겁니다. 네? 지셔야 될 거라고요. 네, 알겠습니다. 네. 무슨 얘기하고 있었죠? 예, 지금 뚜껑 얘기를 좀 했습니다. 네, 어쨌든 저는 네. 공공선을 위해서 동료 시민들을 위한 방향이 무엇인지 네. 항상 고민하고 있다 이런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질문 한번 들어보시죠. 지금 아니 그 일요일 날 출마 선언하겠다. 예, 출마 선언하고 지금 속보가 들어왔는데 네. 정성국 정성국 의원인가요? 의원 같이 정성국 한다. 의원이 최고위원 런닝메이트가 되고 런닝메이트다. 있어요. 근데 정성국 의원이 초선이지 않습니까? 좀 부담스러울 것 같기도 한데 중진 그것도 TK 중진, PK 중진이 아니라 TK 중진이 필요할 것 같은데. 네. 초선은 뭐 맞지 말라는 법이 있나요? 그 법을 찾아보셨나요? 우리 배종찬 씨는 법 전문가인가요? 어떤 전문가인지 저는 유래를 찾을 수가 없다고 봅니다. 데이터 전문가입니다. 그런 어떤 데이터인가요? 저는 그것도 찾을 수가 없다고 저는 보고 있고요. 예. 저는 헌법 84조를 얘기하면서요. 분명히 말씀드렸습니다. 이 법이라는 건 굉장히 중요하다. 그리고 전당대회는요. 이번 전당대회는 굉장히 중요한 것 같습니다. 이렇게 말씀드릴게요. 네. 네, 몸을 많이 비트시네요. 오늘 좀 많은 말씀하시네요. 몸을 비틀지 않아야 될 이유가 없는 것 같고요. 준비가 안 됐나요? 네. 준비는요. 준비 정의가 뭡니까? 준비라는 건요. 캠프를 준비할 때도 있는 거고요. 예. 네, 말을 준비할 때도 있는 거죠. 네, PD님이 끊어달라고 지금 하시는데. 그런 디렉팅은 굳이 출연자가 하지 않아도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지난번에 그 김성태 전 의원 그 통역을 해주셔가지고 좀 인기를 좀 끄셨던 것 같은데. 안녕하십니까. 한교안. 나라가 계십니까? 시끄럽습니다. 네. 나라가 난국에 빠져 있습니다. 이런 난국에는 해법이 있습니다. 있습니까? 바로 부정선거를 해결하면 됩니다. 길이 있는데 가지 않으면 국민들의 분노가 일어납니다. 바로 윤 대통령이 직접 움직이는 겁니다. 윤 대통령은 저를 특검으로 임명하십시오. 뭔 소리를 하십니까? 이상입니다. 혹시 출마 안 하십니까? 전당대 출마. 예, 당대표는 생각이 없습니다. 부정투표 뭐 말씀만 하시고. 예, 부정선거를 막는 것이 애국 자유우파 시민들을 위한 길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아니 대표님 오늘 좀 꼭 듣고 싶은데 그 휴대폰 컬러링
많은 분들이 궁금해가지고요. 예, 전화가 올 때, 네. 그때, 전화가 마침 오네요. 부정, 예, 안녕하십니까. 황교안입니다. 부정 전화라서 울리지가 않는군요. 아무튼 부정 선거를 막아야 합니다. 부정선거. 이상입니다. 저는 목소리도 좋고 네. 황교안 전 대표가 목소리가 참 좋습니다. 목소리가 예. 그래도 설득력이 있고 네. 공감력이 있는데 네. 부정으로 다 부정이 되고 있어요. 자, 오늘 뭐 말 출발 오세훈 시장 누구죠? 안녕하십니까. 송영길. 오랜만에 머리 하얘졌는데. 정말 백색의 송영길이 됐습니다. 예. 제가 최근에 최재형 목사를 만났습니다. 예. 최재형 목사를 만나서 애국적인 투쟁에 정말 한탄을 느끼면서 정말 지지를 표명을 받았습니다. 로마 시대 얘기를 안 할 수가 없습니다. 로마 시대에 정말 위대한 황제가 있었습니다. 아우렐리우스 황제가 있었는데 선친이었던 아우렐리우스 황제를 뜻을 거스르고 정말 아들이었던 코모두스 황제가 정말 글래디에이터 정말 그 검투사들의 투쟁을 다시 한번 이끌어가지고 칼을 찔러가지고 막시무스를 갖다가 이렇게 비열하게 하지 않았습니까? 예, 맞아요. 그 검투사들의 투쟁을 다시 한번 무소불위 그 권력을 휘둘렀던 것은 검사들이 다시 한번 그 쟁투를 휘두르고 있습니다. 이런 권력을 무소불위 얼마나 검사들이 무섭습니까? 우리 박지훈 변호사도 아시는 것처럼 무서워요. 검사들이 기소 독점주의를 통해서 자기 마음대로 기소 편의주의 이런 걸 갖다가 얼마나 마음대로 하고 있습니까? 이런 거 정말 막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물통을 던지시죠. 이 한동훈 장관 그리고 윤석열 얼굴만 보면 물병을 던져버리고 싶습니다. 정말 통안의 심정입니다. 정말 오늘이 내가 며칠인지 여기가 집인지 감옥인지 구분이 되지가 않습니다. 정말 한심하고 정말 한통하고 정말 온갖 생각이 다 듭니다. 네. 힘드신 것 같아요. 저는 괜찮은데 조금 우리 객석에서 길다고 정말 얘기를 했습니다. 한마디만 더 예, 하겠습니다. 한마디 하시죠. 임진왜란 때 고니시 유키나가가 쳐들어왔을 때 네. 정말 이순신 장군과 선조가 작통권을 넘겨줬으면 우리나라가 지킬 수 있었겠습니까? 작동군요. 네. 정말 그럴 리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우리나라가 지킬 수 있다고 생각했고 작통권을 넘겨주지 않았기 때문에 지킬 수 있었지. 정말 통안의 심정입니다. 우리 권리를 찾아야 되는데 정말 그렇습니다. 소나무를 심읍시다. 소나무 심겠습니다. 오늘 또 역시 오랜만에 소나무. 또 송영길 대표 목소리 들으니까 비열하게 말이야 물병을 던져버리고 싶었어. 자꾸 좀 던지지 마십시오, 물병. 던지면 안 됩니까? 던지면 윤석열 편입니까? 아니에요. 그러다가 또 범죄 추가됩니다. 아니 근데 범죄가 왜 추가됩니까? 송영길 전 대표의 지금 머리를 보니까 하얘졌습니다. 예, 하얘졌으니까 하얘졌어요. 눈 덮인 소나무네요. 예, 눈들 네. 설소, 설송, 실소를 설송. 설송이네요. 예, 우리는 알겠습니다. 실소를 하게 되네요. 뭐 오세훈 시장 얘기 한번 들어보고 마무리할까요? 뭐 있습니까? 예. 껴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오셔야 될 것 같아요. 예. 저는 뭐 별다른 말 드릴 게 없고요. 네, 사실 없어요, 이슈가. 사실 있죠. 그렇게 있습니까? 말씀하시면 안 되고요. 예. 사실 민주당이 이재명 대표 1인 체제에 맞춰 있는 정당이라지만 국민의 눈과 귀에 대어주는 그 언론을 갖다가 그렇게 비판하시면 안 될 문제라고 보고 지금이라도 언론에게 국민에게 사죄해야 될 문제라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아니 오 시장께 궁금한 게 예, 질문해 보십시오. 지금 김병민 부시장으로 전 최고위원을 부시장으로 왔다. 부시장으로 영입을 했습니다. 이제 김병민 전 최고위원이 이제 오세훈 라인을 분명히 한 거다. 이른바 대선 캠프가 가동됐다. 이런 또 분석도 있어요? 분석이 나오네요. 저는 그런 분석에는 동의하기가 어렵죠. 시간이 많이 남았고 우리 서울 시민들을 위해서 정말 봉사해야 된다 이런 생각을 하는데 예. 대선을 준비하기까지는 그거는 동의하기가 어렵습니다. 네. 오 시장님 친윤입니까? 그거 좀 개파로 묻기는 좀 그렇죠. 네. 비윤입니까? 개파로 묻기는 좀 그렇죠. 알겠습니다. 오 시장 말씀. 천만 시민의 편입니다. 아이고 좋습니다. 좋은 답변에 들으다 마나 답변이지만 좋은 답변 같아요. 그러네요. 네. 예, 알겠습니다. 그러나 틀린 답변도 아니죠. 예, 맞는 답변. 가보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오늘 배민 쇼 여기서 마무리를 좀 하겠습니다. 배종찬 소장, 이상민 PD 두 분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네.